펠로우는 동료라는 뜻이거든. 네가 드디어 의사가 됐구나. 동료 아닌데 자꾸 어깨 손을 펠로우를 안 했으면 뭐. 아 참. 인턴 레지던트, 뭐 일반이, 전문의, 뭐 전임의, 아무튼 이런 맞아요. 것들이 대체 뭔지. 진짜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저도 사실은 심지어 의대를 입학하기 전까지 아니 예과를 마치고 본과를 들어갈 때도 인턴이 먼저야 레지던트가 먼저야. 인턴도 의사야?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아유 진짜로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자, 그러면 인턴은 뭐를 인턴이라고 하는? 뭐를? 인턴의 사전적인 의미는 당한 사람.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진짜요? 피억류자. 인턴이? 네.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러면 억류 프로그램이에요? 원래 억류 당하는 마음을 이제 1년 프로그램 동안 거야. 붙잡아 놓고 뭐 잡일 시키면서 이게 구박하고 일 시키고 하는 그 억류 시켜 놓은 사람은 인턴.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인턴. 그래서 인턴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인턴은 1년 동안 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1년 의사고시에 합격하면 1년. 네. 합격하고 나서 의대를 졸업하면서 국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의사 면허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쵸. 이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고 JYP는 인턴은 했어요? 했어요. 억류 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금니 깎이면 억류를 억류 그래서 1년을 마치고 그래야 되고 우리말로는 보통 수련의 수련의.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인턴 이꼴 그러니까 의사로서 환자를 처음 만나는 거죠, 사실은. 의사로서. 그건 뭐 인턴이 있는 거는 치과도 똑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 여기 나온 치과 대로 선생님들은 뭐 하세요? 치과 인턴은? 뺑뺑 돌죠, 뭐 되게 똑같이. 궁금합니다. 어디를 네. 돌아요? 치과의 전문가가 10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철과, 보종과, 구강내과, 뭐 방사선과, 뭐 두 달은 외과. 한 번 더 도는 거예요? 그 뺑뺑뺑뺑 도는 거죠. 예. 똑같지 뭐. 아니 네. 메디컬 쪽은 과가 너무 많으니까 다 못 돌고 그쵸, 못 네. 가는 과가 생겨요. 저희는 아. 다 돌긴 해요. 어. 그리고 저희 때는 인턴을 붙박이로 뽑았어요. 1년 내동. 1년 동안 그냥 교정과 인턴은 교정과에만 처박혀 있고 딴 데 안 보냈어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그냥 그거는 쭉 레지던트가 되는. 0년차 전공이네. 네, 그렇게 그러네. 뽑았었어요. 0년차 네. 전공이 어. 0년차 레지던트.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는 픽스를 시켰군요, 예, 아예. 저희 때는 인턴 시험이 레지던트 시험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수련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억류되어서 네.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마음의 수련을 하면서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 기술도 수련하고 마음도 마음도 수련하고. 수련하고. 와, 네. 근데 요즘에는 다 주 80시간 뭐 이거 맞아. 다 돼가지고 예전 같진 않아요. 그렇죠. 진짜 달라진 것 어. 같아요. 근데 저희는 예를 들면은 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주로 했었던 일들이 내과 계열에서는 뭐 복수 천자를 한다든지 뭐 혈액 채취를 한다든지 이런 의사 잡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진짜 잡일들 사무 일을 해요. 뭐 차트 뭐 쓴다든지 뭐 이런 아주 페이퍼 처방전 같은 쓰고. 처방전 써주고 막 이런 필름 것들 찾아오고. 네, 이런 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사로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았는데 치과는 어떤지가 궁금해가지고요. 치과는 일단 저는 교정과에 붙박이로 있었으니까 어. 가면 뭘 시키냐면 석고 모형을 깎아서 예쁘게 모형을 만드는 거. 환자 중요한 보여주기. 일인데. 예, 그 다음번에 환자 진단용 엑스레이를 저희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엑스레이 위에다가 그림을 다 그려서 각도나 이 길이를 재야 되거든요. 네, 엑스레이 트레이싱 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옛날 이제 팍스 그러니까 전자 그렇죠. 그 영상 시스템이 없던 시절. 네, 저희 때는 이제 트레이싱 페이퍼 넣고 아, 그렸어요. 네네네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예. 점을 찍고. 비치는 거. 네. 형광등에다 이렇게 딱 네. 걸어가지고. 그러고는 이거 한 번에 쫙 꽂을 수 있어야 이게 또 훌륭한 인턴인데. 환자 장치 만드는 거. 어. 그리고는 이제 2학기쯤 되면 레지던트 교수님이 이거 해라. 그런 거를 부들부들 떨면서 환자 입에 손을 잠깐씩 넣어보는 거. 잠깐씩 네,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죠. 물릴까봐 떠는 건가요? 그러면 레지던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지던트는 뜻이 사전적인 의미가 거주자잖아요. 사는 거죠. 병원에 산다. 레지던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죠. 인턴도 그거 병원에 맞아요. 살고 레지던트도 병원에 살지만 신분이 이제 인턴은 구금되어 있는 한 단계 올라가서 그냥 거기 사는 사람으로 죽음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레지던트도 가끔 병원 밖에 나가죠. 하지만 일단 병원에 사는 사람 그런 뜻으로 그 단어가 붙은 거죠. 나 때는 1년에 휴가 빼고 5일
집에 가고 나머지를 전부 다 병원에 있었어요. 보통 새벽 2시쯤 자고 5시쯤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기 진짜. 야식도 줘요. 막 행복해하잖아요. 밥 주면 막 좋아하고. 우연히 막 나가서 한강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내가 여기 왜 있지? 막 이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도 되는 건가? 당연한 건데도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레지던트는 이제 특정한 전문 과목을 정해서 3년 혹은 4년 동안 열심히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고 우리말로는 전공의 네. 전공. 과가 전공. 정해진 거죠. 전공의 특정 과를 특정 과를. 전공하는 의사 그쵸, 전공의라고 하고요. 음. 경우에 따라서는 인턴 레지던트를 합쳐서 전공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 하여튼 엄밀히 말하면 인턴은 수련의, 아. 레지던트는 전공의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전공이 그러니까 레지던트 3년 혹은 4년을 마치고 나면 전문의를 따죠. 전문의를 시험을 딴다는 또 건 봐요. 시험을 또 본다는 그렇죠. 거죠. 전문의 시험을 보면 통과하면 이제 전문의는 전문의 됐는데 공부가 또 부족한 거야. 더 해야 되는 거지. 어. 네. 그래서 전임의를 또 하죠. 전임의는 또 뭐예요? 전임의는 사전적인 의미가 이 펠로우 영어로 펠로우라고 아, 하는데 네. 펠로우는 동료라는 동료. 뜻이거든. 네가 드디어 의사가 됐구나. 아. 의사 사회의 일원이 되었구나. 거야, 그렇지, 뭐 그렇지, 이런 그렇지. 느낌. 동료 아닌데 자꾸 어깨 손을 펠로우를 안 했으면 뭐. 그러니까 네. 의사로 환자 봐서 돈 벌기 시작하는 이름이 전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네. 진짜로. 이제 자기가 전임이도 돈 벌 수 근데 있죠. 뭐 그렇게 많이 그렇게 벌지는 많이 안 않아요. 벌- 아니 그래도 어쨌건 간에 밖에 판때기에 이름은 줄 붙여주잖아요. 수 있죠. 판때기라면 간판. 아니. 이제 진료도 보고 수술도 직접 이제 잡아서 자기 아, 네. 그 여기 이렇게 병원- 병원 같은 데 가면 진료 네. 진료 시간 선생님 그때- 이렇게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 무술과 하시고요. 의사 네. 명단에 맨 끝에 적혀 있는 네. 사람들이 이제 펠로우가 동료잖아요. 네. 근데 별명이 뭐냐면 펠노에. 거꾸로 전공의 특별법 때문에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서 펠로우들이 펠로웨로 전락하는 그분들은 근데 약간 억울할 것 같은 게 내가 4년 동안 아니 진짜 약간이 아니고요. 매우 많이 심하게. 네 매우 심하게 내년만 바라보자 하고 했는데 전공의 탈출했다고 특별법 생각했는데. 통과. 근데 펠로우라고 부르는 혹은 전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임무는 주된 임무는 사실 환자 진료나 잡일이 아니고 연구거든요. 아.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몰라. 아 뭐 나는 반은 동의할 수 있어요. 연구를 해야죠. 연구를 준비하고 이제 연구자로서의 역량도 키워야 되는 시기인데 요새 환자 보는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많으니까. 논문 쓰고 하는 걸 또 못하기도 하죠. 밤에 주경 야독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전공의까지 끝내고 전문의를 따면 진료를 보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 내과 같은 경우에는 분과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치과 같은 경우에도 치과 분야가 다 나눠지듯이 내과도 내과 분야가 또 나눠지는. 인턴을 할 때 의사 면허를 따고 인턴을 하고 전공의가 끝나면 전문의를 따고 그다음에 분과 전문의를 따요 또. 그래서 펠로우를 2년 이상 해야지 분과 전문의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최소 분과 전문의가 되려면 13년이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아니 아직 적어도? 안 끝났어. 안 끝났다고요? 12, 13년. 군대 갔다 군대 와야죠. 가잖아요. 군대 가야죠. 남자는. 3년. 아, 군의관. 군의관. 8개월 요새 좀 줄어가지고 네. 거의 똑같은 말로 임상 강사라는 그쵸, 말도 있었죠. 아니 그거 되게 씁니다. 헷갈려요. 임상 강사, 임상 조교, 임상 교수 뭐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다 하나를 통칭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또 달라요? 네. 그러니까 임상 봐봐, 강사는 정도니까 임상 강사는 펠로우 전임이하고 거의 같은 같은 말이다. 얘기죠. 임상 라고 강사는 네, 생각하시면 되게 돼요. 임상 강사는 대학에서 쓰이는 용어죠. 병원에서 쓰이는 그건 용어라기보다는 아니죠. 네. 대학 소속 대학에서 모든 뭐 공대나 뭐 이런 데서도 발령받기 전에는 이게 임상 동네가 강사라고 두 하니까.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공대에서는 이게. 강사라고 하는 음. 거를 이제 의과대학에서는 임상 강사라고 부른다고 뭐 할 수도 있고. 올소님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실 것 같아요. 하나는 의사가 돼서 환자 보는 쪽이고요. 네. 하나는 공부하는 쪽이거든요. 임상과 네, 그래서 이제 연구가. 발령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난다. 그러면 이제 월급도 주고 일도 시킬 거잖아요. 그럼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해서 이제 짜곡짜곡 올라가는 거고 이쪽은 석사,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거기까지 되면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게 이제 임상 강사라는 제목으로 학교 쪽에서 나오는 게 주로 임상 강사라는 이름을 주로 쓰고요. 예, 이쪽에서는 주로 펠로우, 병원 쪽에서는 주고. 네. 근데 펠로우를 하다가 학교의 교수가 돼야 되는데 학교 쪽에 자리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되면 이쪽 병원에서
임상 조교수라는 이름으로 병원 쪽에 조교수 발령을 내요. 주죠. 아. 예. 정확한 설명입니다. 예. 정확합니다. 근데 어쨌건 여기 임상 조교수는 이쪽에 조교수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대학 쪽에 자리가 없으니까 임상 조교수는 환자도 보고 뭐 인컴도 좀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임상 조교수를 그냥 붙잡아 놓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임상 조교수는 일단 의료원장님이 뽑고 싶으면 얼마든지 뽑을 수 있어요. 네. 아. 근데 대학의 조교수는 안 되겠네요. 문교부 교육부에서. 발령이라서 교육부의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돼. 너무 힘들어. 문교부. 저 얘기 나올 거면 제가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설마 문교부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랬는데. 교육부 들켜버렸다. 네. 문교부 언제적이지? 언제적이에요? 몰라요. 부끄럽습니다. 50 시절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문교부 보사부 그랬어요. 보사부. 옛날에 보사부 장관님이. 근데 일반인들 이 입장에서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갔는데 병원에 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의사 면허가 있느냐? 그건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치대를 졸업하고 6년 지나서 국가고시 봤으면 다 면허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나와서 환자 볼 수 있느냐? 있어요. 음. 그 나와서 나는 다 날란다. 이 억류 생활을 하기 싫다. 음. 그럼 옛날에 억류 생활 안 하고 나와서 하신 분들이 이 동네가 상수동이잖아요. 네. 예, 상수 의원. 상수 그렇지. 상수 예. 의원. 요렇게 되신 아. 분들은 의원. 예, 상수 의원이 옛날에 많았어요 동네에. 이제 그분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면허증을 받아서 억류를 안 하고 나오신 분들. 그럼 의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잡혀가지고 갖은 고초를 겪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인턴과 레지던트를 겪은 후에 예를 들어서 나오면 5년쯤 한번 지나서 당하면. 나왔다. 그럼 거기다가 상수 이비인후과 의원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과가 맞죠. 과를 쓸 수 과를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없느냐. 과를 네. 못 쓰는 경우는 흔히 말하는 그러면 일반이죠. 일반인, 예, 예. GP라고 하는 거죠. 전문의가 아닌 네. 사람. 근데 전문의가 세상이 아닌 복잡해지니까 옛날에 제다. 예, 이비인후과 의원만 붙이면 전문이라 개업을 잘할 줄 알았는데 위에 이제 깜신 같은 교수가 보기에 딱 나왔는데 전문이라고 그러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 넌 공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더 붙잡아 놓은 게 펠로우. 그렇죠. 근데 그 펠로우는 밖에선 찾을 수가 없죠. 왜냐면 병원에 개인 병원에는 없어요. 없어요. 병원에만 있어요. 큰 병원에만. 예, 있어요. 큰 병원에 진료 이 외래표 이렇게 동그라미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맨 밑에 있는 한 3명 정도가 펠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럼 옛날엔 특진비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일반 진료. 옛날에 특진비. 예, 옛날엔 지금은 특진, 다 없으니까. 일반 이렇게 나눠졌을 때 그 일반이가 펠로우였죠. 예. 그렇죠. 진짜 일목요연하게.